면접에 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힘들면 또 퇴사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강 변호사님 두 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히 인정 있잖아. 리스크는 없어요. 정말. 진짜? 왜냐면 새겨듣지 않아요. 아니. 안녕하세요. 영사, 같이 영사.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랑 같이 일하고 계신 우리 어서 변호사님, 김아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아리 변호사님이 직접 자기소개 한번 간략히 해주세요,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1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4년차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1회 합격하셨으면 몇 년에 합격하신 거죠? 가물가물한데 후배들이 벌써 이제 3기수가 더 나오기 때문에 대선배죠. 2020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년에 변호사님 몇 살이었어요? 20년에 제가 39 아니었을까요? 난 40이었다. 알았다. 자랑이다. 저희가 맨날 뭐 어서와 파트너의 관계 이런 것들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직접 찐으로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를 고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달라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변호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실제로 많았어가지고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신입 변호사가 되신 분들 저희 채널을 시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궁금한 모든 것들을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것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송무 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분야에 관해서는 일반 민영사, 부동산, 지식재산, 행정, 의료 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제가 대학을 법대를 졸업을 했다 법대. 보니까 자연스럽게 졸업 후에 로스쿨 진학하고 변호사 시험 보고 어디 법대시죠?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될 숙명이었습니다. 이걸 말씀을 하시고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에? 딱 합격하고 변호사가 됐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았죠. 수험 생활이 끝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변호사 합격해가지고 딱 명단을 봤을 때 네, 보고 나서 그날 저녁에 뭐 하셨어요? 저희 야근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시험 발표 전에 먼저 좀 일을 시작해가지고 아니 합격날 야근을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 여기 우리 회사 아니에요. 우리 회사 아니야. 여기 말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합격자 발표날 쉬라 그래.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부모님이랑 같이 파티도 해야 되는데 이런 악랄한 로펌이 있습니다. 악랄한 것까지 까지 아닌데. 모르겠고 이건 강원수 변호사 개인 의견이에요. 예. 예. 그 합격날은 제대로 못 즐기셨겠네요. 일을 하고 있는데 접속이 잘 안 돼요. 합격날 옆방 동료 변호사가 막 문 두드리고 와가지고 됐다 이렇게. 시험 치고 나면 이거 내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약간 느낌이 오잖아. 어땠어요? 될 것 같긴 했어요? 객관식 점수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좀 먼저 시작한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로스쿨과 삼고시를 비교를 하면서 예전에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틀린지 맞는지 벌써 좀 궁금해서 로스쿨 초기 때는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워낙 빡세니까 취지 자체는 많은 분들을 오게 만드는 건데 어떤가요? 완벽하게 맞고요. 그렇죠. 법학을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최근에는 로스쿨 입학 전부터 로스쿨에 오고자 하는 친구들은 3, 4학년 때부터 이미 민법을 공부를 한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법고시 낭인을 없애자라는 목표도 목적도 입법 취지에 있었는데 많이 변질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몇 년 차시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저는 정양에서 3년 차 됐습니다. 저희 첫 면접 오실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기억나요. 완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난 로펌에서 인터뷰할 때 이런 거는 너무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나는 답변을 했더니 합격을 했다. 혹시 이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후배들한테? 제가 사실 전 직장에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고 면접에 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힘들면 또 퇴사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강 변호사님 그리고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극복하는 법을 체득을 했고 여기서 힘들어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오래 근무하고 싶다. 맞아요. 이 답변하신 게 기억이 나고요. 실제로 이 답변이 김아리 변호사님의 의지와 열정을 검증하는 답변이어가지고 거기에 높은 점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법 쪽에는 좁아가지고 다 레퍼런스 체크를 다 하고 뽑는단 그래서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딱 레퍼런스 체크를 제가 했죠. 김아리 변호사가 이전에 계셨던 로펌에 맞아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후배한테 얘기를 했죠. 정말 용비어천가를 얘기하듯이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없었다. 그리고 보통 자기가 그만두면 그냥 귀찮아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만둔 날 가처분 결정서 포함해서 서면을 3개를 쓰고 나갔다. 얘기를 하면 끝날 때 사람들이 거의 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분 무조건 오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고 계신데 1년 차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경험했던 것들이 다 자산이 되고 어쏘 변호사 시절에 저희도 겪었잖아요. 저희 파트너 변호사님 그 당시에 처음 3년 차는 무조건 나 죽었다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해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조언이 그때는 그렇게 야속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씀이죠. 지금도 똑같이 어쏘 변호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4년 차가 되셨잖아요. 내 스스로가 실력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느끼세요? 엄청 느끼죠. 경험한 사건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새로운 사건을 받았을 때 아, 이때는 이랬지. 이때는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랬지. 좋은 점들을 원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전연차 변호사님들이 재판 어차피 서면만 쓰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사석에서 계세요. 변호사님이 생각했을 때 변호사는 서면만 잘 써가지고 가가지고 판사한테 내고 그냥 재판 갔다 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서 뭐 구두 변론하거나 뭐 증인신문하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구두 변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면만 띡 제출하고 가는 게 아니고 채택을 받으려면 또 구두 변론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해야 되고 박건호 변호사님이나 뭐 전화 변론하는 거나 이런 걸 보시잖아요. 그때 보시면서 혹시 느꼈던 점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들보다 법조 경력이 짧다 보니까 어려운 사건을 맞닥뜨리면 아 이거 힘들겠다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두 분은 그럴 때에도 포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꿋꿋하게 주장하시는 말씀을 다 하시고 안 되는 것도 좀 되게 채택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배우는 점들이죠.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 포기? 그걸 못하겠더라고. 파트너가 사건을 이제 수임해서 이게 배당을 하잖아요. 그때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될 사건인데 약간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솔직히 있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집요하게 파다 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사건이었는데 점점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들이 막 나오네. 우리한테 결국은 승소 판결 또는 뭐 형사 같은 경우는 무죄, 무혐의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셨을 텐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굉장히 많아요. 저 주변에서도 파트너가 안 될 걸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근데 어쏘가 정말 그 리서치 많이 하고 집요하게 파면 잘 풀릴 것 같은 단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건이 잘 풀리는 경우도 실제로 저희도 많이 있었고 변호사님이 딱 봤을 때 아 이거 되지도 않을 사건을 우리 파트너 박건호 강호석이 수임해왔네. 정작 해보니까 이겼어. 그랬던 실제 기억에 남는 사건 뭐 있으세요? 가장 최근에 그 성범죄 사건 처음에는 무혐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또 같은 혐의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성범죄를 무혐의 받은 분이 또 성범죄를 저려서 또 우리를 찾아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무슨 일이 제가 또 걸렸습니다.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어렵겠다. 너무 1차 때랑 똑같으셔서 유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무혐의를 받았. 결과적으로 불송치 무혐의로 다 끝나고 증거관계 잘 수집하고 의견서 철저하게 써가지고 가서 변론하고 입회를 저희 직접 가잖아요. 가가지고 수사관이 의심을 가는 워딩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서 또 제출하고 결국 무혐의 났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 어디서 무혐의가 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의뢰인분이 주신 녹음 파일을 요 파일을 그냥 한글로 돌려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다 듣거든요. 보통 대화 내용에서 조금 단서를 얻어서 녹취록 부분을 강조하는 서면을 냈었죠. 입회 후에 근데 이걸 듣게 시킨 게 두 분이 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증거관계를 정리를 하신 거예요. 해야 될 일이니까 합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 결과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트너가 사건만 맡기고 너 재판 갔다 와라 그런 변호사들도 사실 많지 않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희가 맨날 영상에서 박건호, 강호석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다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검증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맹세하고 사실입니다. 다 가시고 중요한 사건은 어쏘도 같이 출석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경험을 하기에는 강호석 변호사랑 박건호 변호사 성격이 다른데 스타일이나 성격이 일할 때 스타일이 어떻게 좀 다른지 그분이 완전 다르시죠. 박 변호사님은 사건을 하실 때 큰 틀에서 보시고 방향을 설정하는 거를 엄청 잘하신다면 강호석 변호사님은 엄청 섬세하게 딱딱딱딱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어쏘 입장에서는 큰 틀을 보는 법도 배우고 치밀하게 하는 법도 배우고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언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는지 성격 자체가 원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은 아닌데 두 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히 인적 있잖아. 리스크는 없어요. 정말. 진짜? 왜냐면 새겨듣지 않아요.
아니 오스토 변호사님 파트너의 말을 새겨 듣지 않은 중요한 스킬이에요, 진짜. 한 귀로 관계를 그거 올린다. 진짜 중요한 스킬이에요. 그건 중요하죠. 두 분과 일하면서 힘든 점은 단체 소송. 원고분들이 막 376명 이러면 376개 계약서를 정리하고 막 계약서 해보고 손해배상금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일하셨던 데랑 지금 저희랑 일하실 때랑. 전 회사에서는 한 분의 파트너만 담당을 했었었고 여기 와서는 여러 명의 파트너님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는 한 분을 모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또 여러 명을 모시는 것의 장점은 그만큼 다양한 사건을 겸할 수 있다. 전연차 때는 오히려 많은 분을 담당한다고 불만을 갖지 말고 경험으로 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혼났다는 얘기를 하는 어서 변호사님도 계신가요? 많습니다. 저 때문은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근데 사실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하긴 하는 편입니다. 강호석 변호사님이 너무 꼼꼼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숨을 그렇게 많이 쉬신다고. 그런 거 조심해야 제가 돼요. 아니 지금 일할 때는 저도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한 문장이 틀려버리면 이거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결국은 판결에 미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한숨을 많이 쉬는지 몰랐어요. 난 그렇게 안 쉬는데. 저도 한숨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법률신문에 저희가 다 같이 저희 팀 사진이 나갑니다. 네. 그거 찍는 순간 4년은 더 있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4년까지는 더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나가서 플러스 한 또 4년이 돼서 그쵸. 앞으로 한 8년 정도 더 죽을 계실 때까지 같이 거예요. 봐야죠. 저희가 회식이 좀 적은 편이죠? 많지 않죠. 적은 편입니다. 회식이 좀 어서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걸 선호하나요? 그래도 좀 적은 걸 선호하나요? 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너무 많으면 또 다른 어쏘 변호사들 보면 회식을 하고 또 들어와서 일을 해요. 너무 힘든데 다음날 또 출근을 하고. 술 먹을 때 파트너가 하는 얘기가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이 아니라고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법무법인 솔직히 진짜 많잖아요. 로펌도 많고 어떤 파트너를 만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중요하고요. 특히 1년 차부터 3년 차 사이에 어떤 파트너님을 만나는지가 본인이 경험하는 사건도 달라지는 거고 일하는 습관도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본인이 취업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시거나 누구랑 일하게 되는지 꼭 알아보고 가라고 저는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파트너님들이 어쏘들 레퍼책을 하시는 것처럼 지원자들도 다 어떤 파트너님이랑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부분을 담당하시고 인격적인 부분은 어떠시고 저희도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질문. 신입 변호사님들한테 강현박 변호사, 박건호, 강호석 변호사를 파트너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신 있게 추천을 해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자신 있게요? 네, 자신 있게. 난 추천할 수 있다. 자신 없다. 아 그러면 자신 있게 뺄게요. 내 후배가 지원한다라고 하면 수줍게 와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수줍게. 수줍게. 절대 오지 마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은데? 절대 오지만 아니고 내가 있는 동안은 수줍게 같이 와서 하면 좋겠다. 너무 좋죠. 네. 저희는 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뭐 오고 싶다고 하시면 오십시오. 우리는 출입문은 열려있지만 못 나간다! 마지막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강호석 변호사가 국회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정말요? 이번에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 바꿨습니다. 영상 못 보셨어요? 댓글? 정치인의 강호석 변호사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변호사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니요. 나중에도 안 돼요. 안 할게요. 못하는 걸로 됐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돼 보니까 꿈꾸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은 제가 담당하게 되면 싫다고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든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는 끈기나 인내 같은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위 찍먹이라 하잖아요. 이거 해보고 뭐 안 되면 저거 해보고 뭐 이거 하고 이런 게 좋으신 분들은 변호사업이랑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탕수육 찍먹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전 부먹 오늘 이렇게 강현박 변호사, 박건호, 강호석 변호사랑 같이 출연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그래도 선배 변호사로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 일하는 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꿈꾸고 계신다면 할 만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선택하시는 것에 후회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직업인 만큼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변호사가 되신 후에도 뭐 승승장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언제든지 후배 변호사님들 환영이고 마지막으로 강호석 변호사 결혼하시면 오실 거죠?
네, 뭐 왜 이렇게 답이 늦어요? 상당히 그게 뭐 어려운 질문이라고. 당연히 가야죠. 네. 네.